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의 진을 맡고 있는 GPD 고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요즘 보면 코로나 끝났지만 이제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면서 또 보안도 같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많이들 고민하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요새 뭐 클라우드니 뭐 온프리미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가상화도 그렇고 이 복잡한 IT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지금 이제 기업의 IT 담당자들의 다 미션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오늘 VM웨어와 필라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VM웨어의 이대근이라고 하고요. 오늘 미래 업무 환경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저는 필라웨어의 정현철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이대근 이사하고 같이 해서 사용자 업무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실제 고객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요 장표가 지금 제목이 VM웨어가 제시하는 미래 업무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근데 또 무식한 질문이지만, VM웨어 하면, VDI, 데스크탑 가상화,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네. VDI 다 돼 있으면 또 코로나 터지면서 VDI 많이 도입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업무 환경은 다 된 거 아닌가? 네. VDI가 다 했는데, 네. 또 다른 게 뭐 있나? 그게 뭡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저의 팀에서 속한 게 이제 VDI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솔루션도 있지만, 이 VDI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으로 바뀌면서 모든 거를 대체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가 결과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어떤 예를 불편함이죠? 들면 사용성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SaaS 어플리케이션을 쓴다거나 또는 뭐 바깥에서 VM을 접속할 때 대한 보안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점점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요새 이런 휴대폰이나 그렇죠. 휴대폰이나 이제 태블릿을 할 때 불편하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 VDI 환경은 이제 제한된 이제 컴퓨터 환경에서 접속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서 사내에서 접속하거나 사회에서 접속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도 여러 가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OS들도 다양하거든요. 요즘 네네. 같은 경우는 네. 뭐 윈도우즈 예전에 뭐 많이 썼지만 리눅스, 네. 안드로이드, iOS, iOS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환경에서 동일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왜냐하면 다 모든 것들을 VDI 환경에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특정 중요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뒷단에 이제 서버 스토리지 놔두고 이렇게 서비스에서 비용을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자기 이제 업무 환경에서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사스 어플리케이션이나 내부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업무 환경들이 매우 다변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내 업무에 최적화된 네. 방법으로 뭔가 일을 하게 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네. 거네요. 그 다양성을. 상태에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지만 두 분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이 이제 웬만한 기업도 VDI 있지 않습니까? 네. 그 VDI를 굉장히 최적화 시켜주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뭐 일단 뭐 VDI VDI만 갖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물론 그걸 보완해서 뭔가 들어가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VDI 환경에서 VDI만 딥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네. 그렇죠? VDI도 하나의 환경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아닌 환경, 무조건 네. 이 VDI라는 네. 환경으로 다 넘기는 부분이 네. 아니라 네. 기존에 쓰던 업무 환경에서 그러면 이렇게 제약되고 관리되는 환경을 같이 쓸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비용 효율적인 부분에서 고객사에서 크게 갖고 갈 수 네.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이제 디지털 시대 때 사용자의 경험을 되게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맞아요. 기존에 데스크탑 생각하다가 노트북 생각하다가 이제 휴대폰 모바일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네. 뭐 다양성 많은데 나중에 뭐 이따가 데모도 보여주셨지만 이것이 쓰기가 쉬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금방 적용하는 건 금방 되는 거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두 분 이제 저랑 이제 2년 전에 네. 여기 나와서 이제 뭐 그때 우리 같이 토크를 했는데 예, 요거에 예. 대한 개념을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그때 예. 지금 2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많이 좀 확산이 됐나요? 어떻나요?
그 뒤로도 이제 국내 고객사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또 동영상을 보시고 네네. 찾아주신 고객사들도 네, 많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전파를 해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험치들이 그래도 국내에서 많이 쌓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고도화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VM웨어가 빨리 발맞춰서 네. 제품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제공을 했고요. 그 기능, 오늘 이제 향상된 기능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 엔드유저 일반 현업부서 사용자 경험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여기 토크IT 회원분들 많이 이제 IT 운영하시는 분들 되게 네, 많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도 지금 굉장히 사실 굉장히 환경이 복잡해지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도입이 되면 네. 확실하게 이분들이 뭐 편해지십니까? 그것이 뭐 근거가 있어요? 뭐 어떤 일단은 뭐 얼마나 편해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해외 사례가 저희가 좀 많이 있는데 네. 해외 사례에서는 약 30% 이상의 네? 그 관리에 대한 리소스가 줄었다. 어떤 부분이 줄어든 거죠? 일단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PC를 쓰다 보면 뭐 CPU가 너무 많은 하이를 친다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호구 상태에 빠져서 앱이 동작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100명에 한 10명 꼴이 나오게 돼요. 네. 그럼 10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찾고 그걸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 나올 9명한테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자동화 시켰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루트 코즈를 찾는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비단 이제 사용자한테 경험도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관리의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이 발생할 어떤 사전 뭐 예지 보정처럼 그죠. 그것도 예방적으로. 네, 예방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은 굉장히 정말 그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네.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 운영하실 때 이제 뭐 각 부서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뭐 OA 팀도 있고 보안 팀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팀도 있고. 근데 제일 먼저 받는 팀은 아마 헬프데스크 쪽이실 네.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OA 팀에서 분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OS 안에는 OS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들도 있고 서비스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확인을 했다고 해도 이거를 다시 보안팀에 또 넘기고, 아니면 뭐 OA팀 뭐 아니면 특정 어플리케이션 팀에 또 넘겨서 봐야 되는데, 그걸 할 때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파트너, 벤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서 탐지하고 분석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제 그 사용자 처리까지 음. 한 번에 연계해서 진행해 줄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가시성이 네. 확보 안 된 데가 엄청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까지? 그러면? 제 경험상으로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IT가 이제 그동안 많이 발전해서 네. 그것도 기본으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잘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네. 기존에 이제 보안은 보안대로 따로, OA는 OA대로 따로,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대로 따로 각각 따로 관리하고 따로 모니터링하고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이걸 탐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솔루션들이 들어가다 보니 더 문제를 발생시킬 네네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내재해야 돼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위에 이제 CIO나 뭐 관리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각각 소요되던 인건비 비용, 솔루션 비용, 다른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회사의 IT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요소일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들으실 때 분명히 IT 만약에 운영자 관리자라면 분명히 여러분들 현재 회사에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가. 그것하고 이 두 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게 리얼할 것 같네요. 네. 이미 다 겪고 계신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실 정말로 그런 애건이가 있다면. 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사님부터. 네, 그러도록 네. 할까요? 근데 뭐 앞서 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이렇게 이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으로 바뀌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복잡한 요구 사항들도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우리 능력들은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VM웨어가 가려고 하는 방향, 가려고 하는 자율적인 업무 환경은 세 가지의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이제 자가 설정 및 구성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필요할 때 혹은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그 직원이 쓸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빠르게 온보딩이 되는 거죠.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 보안 설정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설치를 하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 저희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휴먼 리스크나 에러를 줄여서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자가 보안 부분입니다. 보안이라는 건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이걸 모니터링을 해서 보안이 있나 없나 체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 스스로 보안이 뭔가 빠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실수로 뭐 파일 볼트라든지 아니면 특정 보안, 뭐 패스워드 정책을 빼요. 그러면 노티가 자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빠졌기 때문에 회사의 앱에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세스를 바로 해서 스스로가 이제 자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거. 끝으로는 이제 마지막 비전은 저희가 자가 회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건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PC를 쓰다가도 느려지고 부팅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셧다운이 느려지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적인 예방적인 효과를 갖고 MTTR을 줄이는 거죠. 네. 보다 효과적인 헬프데스크를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오토노머스 IT 인프라를 예. 구현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가 가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의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단일화예요. 지금 쓰고 계신 디바이스가 윈도우나 뭐 맥도 있고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솔루션들이 다 달리 관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했을 때에 대한 장점은 보안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보안 정책이 사일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보안 액세스 관리가 가능하고요. 사용자의 UI, UX가 어떤 OS를 쓴다고 해도 동일하게 돼서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일화가 되면 저희는 자동화, 반복적인 수동적인 그런 작업 자체를 이걸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서 자동화로 바꿔요. 이 자동화가 되게 되면 효율성이나 아니면 한 사람이 수십만 대의 디바이스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모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딱 되게 되면 저희가 가려고 하는 이 오토노머스 워크스페이스가 가능하고요. 이거의 어떤 기반은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그 사용자 한 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이걸 갖고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미리 예측된 거 갖고 이제 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일화를 하면 무엇이 좋고 어떤 방법이 좋냐.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모바일, 윈도우, 맥 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OS 플랫폼에 여러 가지 OS 플랫폼을 하나의 관리 툴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생되어 있고 사일로가 되어 있지 않아 완벽하게 관리가 가능하고요. 이거의 장점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액세스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한다는 거는 지속적인 인증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경계 보안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에서 본인이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요. 조직도나 연락처, 그리고 스마트 알림 기능들, 그리고 이 앱을 쓸 때 뭐 디바이스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맨 왼쪽에 어떻게 기존의 일반적인 MDM, 맞습니다. MDM이 많이 보안이고 뭐가 많이 확장되는 거네요. 네, 개념이. UM이라고 요즘에 표현을 네네. 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일화된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일단 보시는 왼쪽 화면은 사용자의 OS가 다양하죠. 뭐 윈도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디바이스가 등록이 되면 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보이는 화면이 모두 동일합니다. 어떤 OS 플랫폼을 쓰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보여요. 여기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각각의 앱에 대한 권한을 최소화해서 제공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VM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VM을 실행하면 등록된 단말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은 되지만 이렇게 세 가지의 보안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관리하는 디바이스를 잘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의 디바이스인지, 그리고 그 디바이스는 보안 정책들이 잘 내려가 있는지
등등을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만 체크하는 게 사실 아니다. 그렇죠.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은 아이디 플러스 디바이스 넌 누구냐? 체크. 넌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당신 그렇죠. 누구야? 네. 디바이스 넌 없다. 누구냐인데 어떤 디바이스에서 그렇죠. 로그온을 네, 하느냐. 네, 네. 네,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인증 체계를 저희가 강화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까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인증 컨텍스트로 넘어가요. 각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를 기준으로 하얀 벽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벽에 액세스할 때에 대한 보안 체계를 여기다가 심는 겁니다. 우리 회사 직원인지 또는 알려진 디바이스에서 잘 관리되는 디바이스에서 들어가는지 등등을 체크하는데 이 체크 방법을 또 선택할 수 있어요. 패스워드 리스 방식인 인증서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파이더 이런 것들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세 번째는 모니터링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다크웹에 가보면 사용자 계정을 팔아요. 네. 그럼 그 계정을 가지고 뭐 디바이스를 수십 대, 수백 대를 등록할 수 있고 로그인을 뭐 서울에서 했다, 홍콩에서 했다가 막 10분 단위로 막 그렇죠. 갈 수 있죠. 이런 그 정보들을 모니터링을 했다가 로그인 점수라든지 사용자 위협 점수들을 높여서 액세스할 때마다 OTP를 한 번 더 물어본다거나 접근을 차단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디바이스를 관리만 했다 그러면 이게 단일화가 되게 되면 제로 트러스트 모델까지 완벽하게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예를 들면 장점이 뭐 별점이 제일 좋은 안전한 게 5점 만점이라고 하면 뭐 별점이 뭐 한 2.2 하면 뭐 이렇게 OTP를 한다 뭐 네. 추가 인증을 추가 더 한다든지. 받고 네네. 예. 네. 아니면 해당 디바이스의 네네네네. 접근을 차단한다든지. 오케이. 네, 이렇게 이제 단일화에 대한 장점이나 사례를 좀 보셨는데 다음은 이제 자동화 부분이에요. 자동화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관리자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포, 온보딩이죠. 사용자들이 처음에 출근했을 때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업무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관리자는 이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저희가 완벽하게 자동화해서 기능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배포한 단말기에 대한 자동화 관리예요. 관리라고 한다 그러면 좀 EDR과 EPP에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OS 업데이트를 자동화하고 또 어플리케이션에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원격에서 자동으로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는 이런 기능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원 업무 환경 관리인데 사용자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긴 하더라도 회사에 출근하게 하더라도 단말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사용자들이 다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시성이 필요해요. 이런 걸 우리가 수치화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회사 직원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등을 확인하고요. 이제 끝으로는 이제 관리를 자동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드 파티 솔루션과 연동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티켓을 생성하거나 그리고 루트 코즈를 빨리 찾아서 원인을 분석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희는 이제 임계치를 하나 만들어요. 임계치를 스마트 이상 탐지 임계치라고 해서 디바이스가 등록된 단말기 기준으로 특정 이상의 레이턴시가 올라가거나 앱에 대한 충돌 기준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사이클을 만드는데요. 그걸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셧다운 타임이 늘어진다거나 메모리, CPU에 대한 헬스, 부트 타임이 느려지거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쌓아 올려서 이렇게 리포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도 저희가 가능하고요.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내 PC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도 앱의 버전이 다를 수 있죠. 그 어플리케이션 버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영향도를 주는지도 수치화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취약점들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단순히 뭐 패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더 가시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펙트럼으로 취약점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하고 네. 일반적인 뭐 회사의 뭐 백신이라든지 뭐 EDR 요새 EDR도 많이 네, 네. 이런 것들하고의 뭐 차이는 뭐 어떤 서로 아레나를 어떻게 다른 겁니까? EDR은 이제 엔드포인트 디텍터 앤 프로텍션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랜섬웨어나 트로이전 목마 같은 악성 코드가 내려왔을 때 이거를 탐지하고 격리하고 치료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거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를 찾아내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건 패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 패치를 얼마만큼 관리자가 손이 덜 가게끔 패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EDR과 EPP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에 대한 관리
UEM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하게 기본을 네, 확실하게 기본을 일단 확실하게 딴 맞습니다. 해놓는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어, 맞아요. 사용자 환경에 대한 이제 기본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하신 EDR이나 이런 솔루션과 연계를 통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했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별도의 그 이슈가 발생했었을 때 어떤 이슈가 발생했으면 사용자 PC나 아니면 VM에 가서 로그를 또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어플리케이션 로그 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또 어플리케이션 각자의 로그를 보고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다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수집을 해서 네. 중앙에서 도표화해서 보여주고 거기에서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단계만 줄어도 엄청나게 네네네. 이런 화면은 우리 그 디바이스 관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앱 관리팀, 보안팀 이런 분들도 함께 같이 대시보드를 보고 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커멘트도 같이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에 대한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런 취약점에 대한 노출이 빨리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조치하려고 여러 사람 붙어서 막 보고 로그 보고 뭐 이벤트 네. 또 한 번 찍어보고 이런 걸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그런 설정이 다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하더라도 그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루트 코즈에 대한 어널리스틱이 가능한 부분인데 요게 좀 장점인 게 과거에 우리가 PC를 쓰다가 느려졌을 때 IT팀에서 와서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보단 그냥 포맷하세요 하는 경험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특정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원인을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레벨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그걸 선택해서 하나씩 대입해보고 루트 코즈의 원인을 찾으면 그걸 자동화하여 비슷한 유사 케이스가 발생하시는 분들한테 이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배포가 돼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동일한 이슈를 40명, 100명이 갖고 있다고 해도 한 명만 발견이 되면 우리는 100개의 VOC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드파티 시스템과 연동을 하는 건데 뭐 슬랙이라든지 서비스나우, 지라, 컴플루언스하고 연동을 해서 티켓을 뭐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빠른 알림을 통해 이제 유관 부서하고 협업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도 자동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개 정도 제가 데모를 좀 준비했는데 빠르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디바이스 프로비저닝이에요. 요거는 디바이스 온보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요거는 이제 iOS를 갖고 왔습니다. iOS에 대한 워크플로우요. 내가 iOS로 디바이스 등록했을 때 어떠한 기능들이 자동화되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컨디션 언제부터 정해할 건지 특정 기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기간을 선택을 하고 추가로 이제 이건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일단 넌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not compliance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이제 필요한 프로파일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설치를 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요 정도만 네, 보여드리고 네. 넘어갈 텐데 요거 이제 퍼블리시가 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관리자가 굉장히 GUI로 다 정책을 다 설정하는 거네요. 네. 예전 같으면 저런 것들을 스크립트로 일일이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배포했어야 됐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그리고 거죠. 거기서 휴먼이라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네. 그 스크립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넘겨주시면. 네. 다음은 OS 업데이트 부분에 대한 자동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맥OS는 소노마가 새로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안 앱이랑 충돌이 있을까봐 계속 지원을 하고 계세요. 아.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앱을 업데이트, 이제 그 OS를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일단 우리 새로운 OS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운로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체크를 다운로드 다 됐는지 체크를 해요. 다 됐네. 그 다음에 체크하는 거는 이 사람이 새로운 OS 업데이트 할 수 있는 PC 환경인지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오케이가 됐어요. 이건 이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네네. 거니까. 그 다음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제 우리 언제 OS를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이런 메시지를 먼저 보냅니다. 사용자는 그 메시지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OS 업데이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트리거 다운로드, 그 다음에 체크 다운로드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그 알림과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뭐 이렇게 if then else를 하니까 쉽게 할 수 있겠네, 누구든지. 네, 어, 맞습니다. 이게 로우 코드 방식이라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은 이제 CPU를 쓸 때 보면 푸어, 그러니까 헬스가 굉장히 스트라이크를 치고 PC가 굉장히 느려지는 현상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PC들을 군을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할지 그거에 대한 데모인데요. 일단 특정 기간 동안, 뭐 한 달 동안 PC를 사용을 하시는 그 PC 자체에 CPU가 굉장히 느려진다거나 항상 하이를 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한눈에 대시보드로 보실 수가 있고 프리스타일 저희가 워크플로우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용자들을 따로 집합군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CPU의 상태가 나쁜 상태인 경우를 집합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 디바이스 단위당 하나씩 이렇게 태그를 겁니다. 네. CPU 그 PC에다가 태그를 거는 거예요. 다 걸어가지고 요걸 갖고 하나의 집합군으로 만들어요. 이 단계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엔 그거에 대한 치료 단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 단계에서 저희 스크립트를 돌리는 거죠. 뭐 특정 프로세스를 킬을 한다거나 아니면 드라이버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바로 밑으로 엔드 오브 컨디션으로 끝나게끔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 태그를 또 지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태그를 지우는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쉽게 이렇게 그 CPU가 문제가 있는 PC들에 대해서 태깅을 걸고 관리하실 수가 있고 이제 끝으로 벌처 머신에 대한 관리도 가능해요. VM들에 이제 쓰시다 보면 데디케이트 VM이다 보면 이 사용자가 얼마만큼 잘 쓰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익스피리언스 스코어라 그래서 사용자가 얼마만큼 잘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여서 나쁜 상태인 사용자들한테 슬랙 채널을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줍니다. 당신이 PC가 혹은 VM이 좀 원활하게 동작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헬프데스크에 문의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제 항상 문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헬스 모니터링을 걸어서 그것도 일일이 관리자가 네네. 하나씩 성능 모니터링해서 어떤 값을 봐야 되지? CPU에 메모리에 디스크에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을 해서 다시 수집을 하고 그걸 가지고 봐야 됐다고 한다면 이건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기술적인 내용을 갖고 어떻게 이제 고객적으로 적용을 했는지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전문님께서 프로젝트 다 하신 거죠? 네. 필라웨어에서. 예, 저희 필라웨어는 오랫동안 이제 VM웨어 EUC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왔고요. 기존에 이제 VDI 부분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 PC 단말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VM웨어 워크스페이스원을 하면서 애니 디바이스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도우즈, 맥OS, iOS, 안드로이드, 여러 환경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운영을 하실 때 갖고 계셨던 어려운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말씀드리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사례로 말씀드린 리테일 부분, 실제 제조사 부분들, 아니면 기술 기업들, 아니면 병원들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보통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분야별로 이런 고객들을 처음에 이제 만나실 거 아닙니까? 네. 만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게 다 할 때까지 네. 보통은 어떤 절차를 어느 정도 기간 내에서 보통 거치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고객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차이는 있죠. 네. 왜냐하면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환경을 쓰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는 있는데요. 짧게는 한 2달 정도? 네, 고객사 환경 다 분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이 또 사스 환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굳이 쉽게 볼 수가 있겠네. 네, 바로 해보실 수가 있어요. 굳이 또 장비를 장비를 수배를 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렇죠. 준비할 거 하나도 없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사스로 이미
구성을 해놓은 테넌트에서 바로 네. 연결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 기간도 뭐 예전 같으면 POC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뭐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 단말만 있으시면 됩니다. 일단 뭔가 쌌으니까 뭔가 그 이걸 한번 체험해 보시고 바로 본인 환경의 네. 가시성을 일단 확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동화까지 하기 전에라도 네. 먼저. 그래서 요즘 이제 고객분들이 이런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바로 저희 사스 테넌트 같이 열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고객사 상태를 보죠. 그리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바로 보여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고객은 이런 부분들 개선 사항들 이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서비스를 이네이블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비해서는 매우 짧습니다. 네. 굉장히 그 고객이 뭔가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뭐 이렇게 제안서하고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네. 굉장히 눈에 보이고 네. 실제적인 걸로 그렇게 고객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짧게 검토를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바로 현황을 바로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빠른 의사 결정에 의해서 좀 더 그 고객사 환경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실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드리는 네.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리테일 고객사 사례인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를 상당히 많이 쓰고 계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리테일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디바이스 환경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우리 당장 뭐 그 웹에서 앱에서 무슨 어떤 상품을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주문하게 되면 그 상품을 물류센터에서 준비하고 다시 배송을 하고 그러면 그 단계에 따른 관리하기 위한 디바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분실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 상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앱들이 내 그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 이 디바이스가 문제가 되면 하나의 서비스를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셨어요. 그리고 OS 환경도 다양하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고객사 상황을 파악을 해드렸던 거고요. 요거는 보시면 이 디바이스 분실 방지 이제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해당 물류 회사에서 이런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대시보드화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실제 가용되는 디바이스, 실제 이제 또 요즘은 모바일 디바이스 많이 쓰시다 보니까 배터리가 가장 큰 또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네. 배터리가 충전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배터리가 수명이 다해서 쓸 수 없는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그런 부분도 체크가 돼요? 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충전해서 사용 중인 디바이스, 아니면 충전이 필요한 디바이스, 아니면 문제가 있는 디바이스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 헬스 상태까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 물류센터에서 이런 디바이스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중앙 대시보드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메모리나 스토리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실제 디바이스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쓰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쓰는 뭐 메모리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디바이스를 쓸 수 없는 환경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수치화해 가지고 그래프로 해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디바이스 그 다음에 바로 어느 정도 용량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 배터리 상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배터리 상태를 지표를 삼아서 실제 해당 디바이스에서 배터리가 부족한 상태거나 충전이 돼야 되는 상태거나 문제가 있는 상태에 된 걸 이제 수집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서드파티 툴인 뭐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그쪽에다 티켓을 자동으로 발행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서비스나우에서 관리하는 이제 관리자가 티켓 발행된 걸 보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용자한테도 바로 알림이 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하나의 프로세스를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런 유통업계, 뭐 물류나 이런 데 있는 일하는 근로자가 네. 이런 걸 자기가 체크해가지고 그렇죠. 하기에는 수준이 이게 될 네. 수가 없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이렇게 자동화를 해주면 좋겠네요. 진짜. 네네네. 그게 뭐 전체 회사 직원일 수도 있지만 아닌 협력이나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뭐 네. 단순 네. 일용으로 뭐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일이 관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자동화해서 수집하고 탐지하고 티켓 발행까지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업무 효율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또 이제 인사이트 앱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모바일 디바이스나 이런 각종 디바이스 환경에서 쓰이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OS 환경, 디바이스 환경까지는 보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잘 동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텔리전스 SDK를 포함해서 같이 배포를 하시게 되면 실제 이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를 각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앱을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이런 인텔리전스 SDK를 투입을 하면 내부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들도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들이 그거를 코드를 짜서 모니터링하고 이슈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넣어놓고 같이 해서 확인을 바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앱의 헬스를 금방 네, 네. 앱 헬스를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앱에 대한 또 각 버전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1.0을 배포했다. 그때는 상관없었어. 근데 네. 1.1을 배포했어. 이슈네? 그러면 1.3. 이런 오케이.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명확히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트워크 뭐 에러가 있는지, 뭐 불량 세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우리 뭐 윈도우즈에서도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충돌 났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미 충돌 나고 난 상태에서 다시 예전에 이벤트 로그를 뒤져가지고 하나씩 이게 언제 문제인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충돌이 났으면 그게 바로 다 수집이 돼서 바로 수치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문제 났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해당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통신들을 했었을 때 어느 통신 단계에서 언제 문제가 됐는지도 바로 수집해서 문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디바이스 놔두고 네트워크 구간 찍어서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다시 로그 뽑아서 보고 다시 어플리케이션하고 비교해서 보고 이런 작업들을 아마 수많은 IT 관리자들이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매일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그런 수집이나 이런 거 찍어보고 필요 없이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응답, 시간, 뭐 관리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건 어플리케이션 팀이나 아니면 회사의 뭐 IT 네트워크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같이 보신다고 한다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네. 이걸 한 번에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돼서 전체의 회사의 IT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사님께서 이거 이제 하나의 IT 인프라의 데이터 사이언스처럼 네. 이런 얘기 네. 하셨잖아요. 네. 역할을.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런 것이 다 축적이 되고 하면 네. 나중에 진짜 뭐 여기에 이제 LA 같은 게 접목이 되면 네. 그냥 IT 인프라가 야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할까? 이거 뭐야 하면 얘가 딱 이렇게 다 보여주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네. 다 이렇게 되면. 네. 예전처럼 각각 뭐 보안 따로, 네. 어플리케이션 팀 따로, OS 팀 따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네. 모두 다 단일 또 그때는 각각 이제 팀별로 보다 보니까 각각 에이전트를 또 하나씩 또 다 심으세요. 그러면 그 비용도 어디예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이걸 진행하시게 되면 단일 에이전트 하나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미 이제 VMware 워크스페이스는 any 디바이스, any OS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또 솔루션들을 각 디바이스 OS 종류별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단일 솔루션 하나로 이 네. 부분을 다 처리하니까 라이센스 투입되는 비용 면에서도 줄고요. 네. 관리자 입장에서도 야 이번에는 이 솔루션 문제되니까 2개 팀 데리고 들어가서 또 봐. 3개 팀 봐. 이게 아니라 그냥 한 팀에서 같이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또 이런
각종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원격 지원 툴 별도로 쓰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는 다양하게 원격 환경을 같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OS 환경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용자 환경들을 더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키오스크 모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러기드 단말기도 이제 사용자들이 그 IT에 대한 난리지가 적게 되면 뭔가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건 이제 어텐드 방식도 있고 언어텐드 방식으로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이제 원격으로 이제 기술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이제 러기드 단말기만 있지만 윈도우, 뭐 리눅스, iOS, 뭐 맥OS 전반적으로 다 기술적인 지원이 네, 네, 가능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승인받고 접근할 수도 있지만 뭐 아무것도 버튼도 안 눌리는데 어떻게 승인받고 들어가요? 네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인엑세스나 그 다음에 그 세션 녹화 부분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 다시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분실 부분, 이거는 뭐 제일 먼저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상태. 디바이스의 상태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디바이스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요소들이 되는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앱에 대해서도 굳이 이제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앱에 대한 동작 부분들도 한 번에 모니터링해서 같이 사용량과 함께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기술 지원적인 부분에도 이제 예전 같으면 전화 받고 일일이 입력하고 했던 부분들을 이슈가 발생했었을 때 그걸 자동 감지하고 자동으로 티켓 발행하고, 그러면 그걸 처리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한테 알림 가는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엮여지면서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대시보드를 하는데 어떻게 디바이스 분실을 막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디바이스가 분실이 되고 그날 바로 아는 경우는 드물어요. 열흘이든 20일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디바이스를 분실했네? 그때 그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배터리 헬스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대시보드를 큰 TV에다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나가는 디바이스에 대한 상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늘 누군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대시보드를 통해 이상한데? 라고 했을 때 누르면 그 디바이스가 누가 쓰고 있고 어떤 디바이스고 어디에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서 그 디바이스를 늘 우리 안에 테두리 안에 이제 보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분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또 이게 말씀드릴 수 분실뿐만 아니라 디바이스를 옛날에 샀는데 안 써. 그때 그렇죠. 샀는데 기한 오는데 안 써. 아무도 안 써. 네. 그거 사실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건 과투자고 이제 그렇죠. 또 파악되지 않는 자산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디바이스 상태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네. 실제 디바이스가 이게 뭐 100대를 샀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고작 20대만 쓰고 있더라. 네네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상에서 이제 신분 사례나 이게 사례를 보면 모 기업에서 뭐 3,000개의 뭐 태블릿을 샀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그 3,000개를 아마 사셔가지고 직원들한테 아마 지금 몇 개밖에 못 찾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네. 서랍 아래에 박혀 있고 집에 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환경적으로도 좀 많이 이제 그러니까요.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게 이게 사실 이게 디지털 뭐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라는데 이것이 그 사용자의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다양한 지금 말씀하신 기업에서 요새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네. 많이 도입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한때 했는데 근데 잘 유야무야 되고 되게 많거든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이 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잘 쓰고 네. 있어?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잘 쓰고 뭘까? 있습니다. 그치.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상태 정보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이런 걸로 저희가 사례를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 디바이스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블루 스크린, 뭐 우리 예전에 이제 많이 보셨죠. 이런 환경에 빠졌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전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블루 스크린 발생하면 헬프데스크에다가 확인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또 블루 스크린을 떴으니까 또 덤프를 떠야죠. 네. 로그를 떠야죠. 봐야죠. 이게 이제 또 IT 관리자한테 이슈죠. 그 사람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서 다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원인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의 부분들, 그 다음 기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거에 진짜 제대로 알고 분석하는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OS 크래시가 발생하면 그 부분들이 모두 다 디바이스 상태 정보로 해서 다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을 또 도입을 하시고 덤프만 수집을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것도 수집하러 가거나 아니면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문제되는 디바이스에 야, 또 문제 나겠지? 낚시 던져놓고 기다리듯이 기다려야 됐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OS에서 크래시 부분이 발생하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사실 이 제조 부분에서는 이게 뭐 라인이 장비가 뭐 블루스크린 떠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그 원가에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요. 네. 비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원인 분석을 바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 담당자, 사용자 직원한테 슬랙이나 다른 통신 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조치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표에서도 보시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느 시점에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측정, 한마디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런 블루스크린 환경이나 이런 환경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것들을 자동으로 확인을 하고 알림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반영을 해서 이슈를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프로세스화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실제 기술 지원할 때 효율성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거죠. 시청자분께서 네. 제조 환경에서 네. 이런 블루스크린이 네. BSOD가 자주 발생하는지 이렇게 자동화 시킬 만큼 자주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네. 너무 많이 발생하죠.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네. 우리 PC 하나 당장 쓰시는데도 회사에서 네. 쓰시다 보면 특히 제조사 같은 경우는 보안이나 다른 이제 업무 시스템 관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툴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 충돌 부분, 그다음에 OS 오래된 거 많이 쓰더라고요. 아직도 맞아요.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OS를 쓰시는 고객사들도 많고 네.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그 OS를 버릴 수 없는 네네. 환경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그 부분들을 그 IT 관리자들이 한다고 한다면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계속 디바이스도 진화하지, OS도 진화하지.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기업 사례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티켓 발행이나 티켓 응답 속도나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액세스 시스템에 액세스하러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권한이나 그다음에 액세스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이슈가 되거든요. 지금 네. 댓글에서 그 일일 블루스크린 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정말 괴롭다고. 일일 블루스크린이면 상당히 심각한데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가야겠네. 하루라도 좀. 네. 그 다음에 각 이슈에 맞는 팀한테 할당이 돼야 되는 부분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안적인 요소인지 어플리케이션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챌린지가 들어올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종 매트릭,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저거 하나하나 다 세팅하셔야 됐을 거예요. 스크립트로 만들고 세팅하시고 그거 내려서 제대로 올라오는지 보고 그런 것들 다 이제 자동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걸 각각 뭐 슬랙, 팀즈, 이메일 뭐 다 알림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아까 서드 파티하고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 쓸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모든 환경을 이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CPU 사용량 이런 부분들을 했었을 때 아까도 앞에서도 이제 잠깐 다 보여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 확인하고 티켓 발행까지 해서 다 해결한다는 부분들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 이제 서비스 나우하고 연동이 돼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원격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관리되는 부분들, 액션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 서비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화 툴하고도 다 연동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인티그레이션 API들을 다 제공을 네네.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이제 보안 시크릿만 교환하면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그 서비스 나우하고 네. 연동되는 부분 오케이. 잠깐 네.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비스 나우 페이지고요. 음. 여기서 이제 어떤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쪽 이제 티켓이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디바이스에 대한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수치화된 정보까지 넘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나우 관리자가 워크스페이스가 갈 필요 없이 이 화면에서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크래시가 얼마만큼 있고 행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이제 UEM에서도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는데 그 펑션들도 여기서 이 서비스 나우에서 직접 다 펑션들을 네. 실행하시거나 어.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프로파일을 재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증서를 재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여기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프데스크에서 문제를 조치할 때 다시 또 저기 IT 관리자한테 전화해서 조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티켓 자동으로 발행됐으니까 그 담당자들이 바로바로 선택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네네. 환경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스크립트나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 어드민이 다 만들어 놓고 배포된 걸 정보만 저희가 여기가 관리자가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윈도우가 이제 OS 부팅을 하다가 비트라커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리커버리 키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그때 여기서도 리커버리 키를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어시스트가 필요해. 그래서 들어가서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리모트 어시스트를 누르게 되면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 PC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네네.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렇지 않으면 IT 관리자한테 전화해서 비트라커 암호 복원해 주세요. 그럼 복원한 키 다시 받아다가 다시 넣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접속해서 다시 또 원격 툴 또 허가받아서 승인해 주세요. 또 들어가서 또 원격 관리하고 이런 단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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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로 해서 해결을 했던 부분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벌써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병원 쪽에 이제 덱스탑 VM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VM 사용하다 보면은 VM 리소스가 이제 어떻게 무한정 PC처럼 줄 수 없는 환경이자 그렇죠. 네. 보다니까 그 안에서 이제 CPU 사용이나 CPU 성능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갖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시성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핑퐁 치는 부분들. 야, 이 이슈 내 거야, 네 거야. 왜냐면 VDA 환경은 서버 사이드 단에 서버의 스토리지에 네트워크까지 다 연결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핑퐁 치다가 이제 네. 문제되는 부분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 가상화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해가 또 다 같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야, 이거 PC에서는 이랬는데 그렇죠. VDA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네? 이런 음. 부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는지가 이제 가장 큰 고민 사항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지, 예, 그 부분이 컸던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VM 안에서 네, 실제 네. 그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CPU 특정 VM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그 관리자한테 슬랙 채널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시던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URL이 오고 그 URL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CPU에 대한 사용성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CPU의 90% 이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 있는 상태들,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퀘스트, 레코멘디드가 나왔죠. 이거는 레코멘디드는 저희가 그 데이터 사이언스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결과치로 저희가 전달해 주는데, 이분들은 이제 VM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어프롤 버튼이 나와 있어요. 그럼 관리자는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로 하자. 어프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VM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작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끔 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상태 정보 그렇죠. 또 수집하고 있고 네. 로그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별도로 또 찾아봐야 되는 비용으로 증가하는 네, 거니까 다 비용으로 사용자들의 뭐 CPU를 올려준다거나 메모리를 올려준다는 거는 바로 비용과 직결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CPU를 올려줘야 돼? 저 사람은 그거에 대한 근거가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바로 말씀드렸듯이 CPU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원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자동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케이스들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개별 답글도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설문할 거니까 설문에 특히 이제 상담 원하는 분들은 진짜로 오프라인에 상담 원하는 분들은 상담 체크해 주시고 아니면은 상담까지는 아니고 아까 실제로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지 쌌으니까 우리 한번 쌌어 한번 요거 한번 체험해 보시다는 분들은 또 체험하고 싶다고 좀 코멘트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에서 한 분씩 이름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한 분씩.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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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종택님, VMware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사내 로컬과 원격, 재택근무, 모바일 등 다양한 접속 경로를 사용할 텐데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환경 보안 및 계정 인증 설정 시 주의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여기는 제로 트러스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인증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건 더 이상 이제 사용자에 대한 크리덴셜,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디바이스까지 인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디바이스 인증 플러스 계정 정보, 그 다음에 멀티팩터인 OTP나 아니면 인증서 기반 이런 걸로 이제 확대를 하는 게 가장 보안상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성호님, VDI는 IT 기술의 총체이고 그래서 이슈가 네트워크, 클라우드, 스토리지, 컴퓨팅 등 다양한데 이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도 워크스페이스 1의 주요 기능일 것 같은데 이슈 통제나 이슈 사전 예측으로 해결 등 기존 이슈의 DB와 자동화로 이슈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DIM에 적용되어 있는지요?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아까 네, VDI 환경에서도 이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적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기존에 이제 그 VDI 환경에 있는 각종 로그들, OS 환경, 네트워크 환경, 네. 어플리케이션 환경 모두 다 수집을 해서 그걸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합니다. 네. 김경님, 요게 지금 오늘 말씀하신 요것이 워스비1 요것이 뭐 유사한 것들이 또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시장 현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아니면 이 시장을 개척하고 계신 건지 이걸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제 덱스 시장은 네. 덱스만 하는 기업도 있고요. 덱스가 이제 디지털 인플로이 예, 익스피리언스. 익스피리언스.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 하는 그 업체들도 많이 있지만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거는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UEM은 뭐 여러 가지 인튠이라든지 어? 뭐 잠프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기업과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워크스페이스원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 네. 예.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거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스페이스원은 애니 디바이스, 애니 OS 환경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존에 이제 좀 많이 제한적이거든요. 뭐 아까 젠프도 이야기하고 뭐 다른 데들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특정 OS 환경 뭐 이런 데들만 하지만 네. 워크스페이스원은 전체 환경을 보면서 네. 이런 DIM이라는 환경을 네. 같이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용주님, OS 크래시를 중앙에서 덤프 시 과부하나 성능 저하의 우려는 없을까요? 크래시와 단순한 접속 불량의 차이는 실시간으로 분리 측정이 어려운 것인 건가요? 어려운 것인지요? 일단은 뭐 저희가 OS 크래시 했을 때 덤프를 가지고 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 그러니까 이제 부팅을 했다, 부팅이 느려졌다, 혹은 이제 크래시가 났다, 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려진다 볼 수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우승민님, 초기 도입 시에 다수의 모바일 기기나 PC들을 콘솔에 하나하나 등록해 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등록되는 프로세스가 별도로 있는지요? 네, 자동 등록 프로세스가 따로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처음에 이거 하면 자동으로 얘가 전반적인 모든 어떤 그 인프라에 묶여있는 뭐 디바이스들 다 얘가 딱
파악합니까? 일단은 뭐 그 사용 중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등록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남주님은 이제 이런 거 아까 일일 불스크린 막 하는데 여기 하면 헬프데스크 부르기가 겁이 난다고 무조건 포맷하라고 그러니까. 네. 어? 저희가 포맷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헬프데스크에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안 갖춰져 있으면 맞아요. 무조건 뭐 빨리 포맷할- 해결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냥 포맷 하자고만 하는데 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그렇죠. 자기가 쌓였던 데이터나 설정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다 날아가니까 네, 오늘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환경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바로 조치,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런 포맷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네네. 윤서님은 이제 이런 이 워크스페이스 원이 각 VDA별로 그 원을 통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의 분석도 가능하고 튜닝도 가능한지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분석은 이제 특정 그 모바일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SSID를 붙잖아요. 이제 SSID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갈 때 그때 뭐 다운로드나 업로드에 대한 트래픽 분석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튜닝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네네. 일단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통신할 때 얼마만큼의 데이터 레이턴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디바이스에 대한 하드웨어 레벨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튜닝 부분들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 부분이 아닙니다. 네네. 박선희님께서는 이제 요것이 이제 사용할 때 서비스 나우나 슬랙 등과 연동하지 않고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네. 네, 이메일로 노티피케이션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오케이. 문중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을 하는 경우에 앱 인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찾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SDK라는 걸 탑재를 하게 되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작을 할 때 필요한 뭐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크래시가 났을 때에 대한 정보도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팀과 하나의 대시보드를 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끔 관리가 가능하시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남진님, 외부 공격이 아닌 일반적인 실수로 차단이 발생되었을 때 초를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한 관리자가 부재 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빠른 권한 복구가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일반적인 실수로 차단이 발생했었을 때 저거는 이미 이제 파악된 문제이실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파악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크플로우로 짜놓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로 그거는 권한 관리자가 없더라도 이미 워크플로우 짜놓은 거니까 그 상황에 걸리면은 바로 이제 복구가 될 거고요. 네. 아니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헬프데스크한테 실행해 줄 수 있는 권한들을 이런 것들을 같이 줘서 실행할 수도 있겠죠. 네. 최승수님,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DIM의 통합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에이전트 배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또 디바이스의 무결성 관리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 통제도 가능한 것인지요? 에이전트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과 아니면 온보딩을 했을 때 설치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접근 통제 같은 경우에 이제 SaaS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프로비저닝 방식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권한으로 관리를 하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뭐 접근 통제에 대한 어떤 권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네. 한승민님, 원격 지원이란 게 어플을 통해서 모니터링 해주고 기술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형식인지요? 어떤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는 건지요? 원격 지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화면을 같이 보고 컴퓨터에 관리자가 들어가서 클릭을 해주고 뭐 컨피그를 넣어주고 하는 식에 대한 뭐 그 원격 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물론 iOS 같은 경우에는 화면만 같이 봐야 되는 이제 뭐 OS에 대한 제약은 있지만 네. 그 밖에 이제 OS는 같이 화면을 보면서 관리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주는 기능으로 원격 기술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격 툴들을 보통 대부분 또 다 따로 사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이정철님은 기존에 구축되어진 그룹웨어나 솔루션들과의 호환성은 어떨까요? 같은 업무 선상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룹웨어나 솔루션 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계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방식 자체가 이제 사물이라고 하는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걸로 체계를 조금만 변경을 하신다고 하면 앞서 유니파이드 부분에서 보였던 제로 트러스트 모델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로 유니파이드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동화인 오토메이션 기능까지 확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영주님, 앱 인사이트에서 문제의 시간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 제안까지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시던트라는 거를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들고요. 그 인시던트를 돌린다라는 표현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 비슷한 유사 사례를 찾아내면 원인과 해결 방안들까지 제시가 가능하게 나옵니다. 박서희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하우스 SDK를 가지고 따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인지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DK를 삽입을 해야 되고요.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김현진님, 기업 내 사용자에 대한 여러 아이디를 허용해서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지 않거나 신뢰도 판단 없이 단일 인증 방식으로 접속을 허용할 경우 되게 크레딧 스태핑 같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데 VMware 워크스페이스 1은 각종 리소스 접근 주체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설정해서 인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관점으로 사용자가 접속하는 단말기, 그리고 단말 상태, 그리고 네트워크, 알려진 네트워크에서 액세스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직원인지 등등에 대한 조건을 갖고 가고요. 이 조건에 대해서 다 맞게 된다 그러면 사용자 인증을 할 때 뭐 패스워드 리스 방식으로 인증하는 체계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틀어지면 이제 접속을 차단하는 오케이. 이런 걸로 가고 있죠. 김영우님, 배터리 헬스 상태까지 볼 수 있다는 건 단말에 특정 앱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보통의 사용 시에는 배터리 충전이나 충전 정도만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헬스는 그 특정 벤더에서 제공하는 API 기반으로 헬스 체크를 가능한데요. 이건 이제 지브라라고 하는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이제 API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터리 상태, 그러니까 얼마만큼 배터리가 남았는지와 배터리 헬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수명과 연결이 된 건 헬스 쪽이기 때문에 네. 지브라 단말기에 한정적으로 제공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장석희님은 사스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망분리되어 있는 폐쇄망은 적용이 어렵겠네요.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그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것인지요? 네, 일단은 폐쇄망은 적용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은 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요. 민감 정보라고 할 거는 사용자에 대한 계정 정보, 그냥 아이디 정도, 그리고 퍼스트, 라스트나 이메일 정도 정보만 저희가 가지고 가고요. 그 밖에 민감 정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전현주님, 제가 근무 중인 곳은 아직 VDR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워크스페이스 1이나 딤을 도입할 때 VDR을 함께 도입하면 더 좋은 점이 있는지, 아니면 뭐 거꾸로 VDR을 도입할 때 이런 것을 함께 도입하면 뭐 좋은 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거. VDI를 이제 기존에 도입하지 않으셨다면 네. 그러면 이제 업무 특성상 그런 부분들을 좀 더 VDI를 이제 요즘 이제 남겨져 있는 이제 VDI나 향후에 하려고 하는 VDI들은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는 VDI거든요. 아니면 뭐 보안이 강화되다든지, 네. 아니면 특정 시스템만 접속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제조 같은 경우 뭐 라인앱만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환경들, 일반 오피스 환경들이나 업무 환경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또 GPU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환경들은 아직 VDI로 갈 필요가 없거나 가기에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통합 관리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워크스페이스 이 딤 기능을 통해서 같이 관리가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DI를 이미 쓰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도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면 그거를 VDI 환경, 일반 PC 환경, 모바일 환경 다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같이 도입해도 좋다 이 네. 말씀이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설문 맞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두 분은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씩 좀 이름 부르시겠습니까? 네, 저는 윤성원님. 네네. 네. 저는 전영진님 네. 마지막에 질문 네네. 주신. 예. 자, 전영진, 윤성원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를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 13분 저희가 추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춰갈까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좀 완벽한 오토노머스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자동화 기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이제 업무의 효율성들을 높일 수 있는 제품으로 좀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좀 필라웨어에 전화를 주시면 달려가서 또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 접속해 주셨는데요. 실제 IT 관리자라면 다 마음속에 아주 무겁게 담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기존 방식대로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IT 환경들을 보다 더 단순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사스 환경이니까 바로바로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또 이번 주에도 다양한 또 웨비나들 많이 있거든요. 또 이제 또 9월부터 시작한 우리 테크 전문 채널 뭐 구해줘 IT 인프라 구해줘 다 다양한 있으니까 관심 있는 것들 미리 사용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